주진우 라이브. 정치권 뉴스 화제 그리고 민심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보통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이건 뭐 대통령 여당한테 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곤 했었는데 어땠습니까? 이번 한국 기업 투자 유치 면담 네, 하러 왔던 게 주인 것 같고요. 네, 한국이 뭐 돈을 투자하겠다. 한국에서 보따리를 엄청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네, 뭐 많이 내놨대요. 예. 온 김에 또 정권 바뀌고 했으니까 새 대통령 만나니고 대중국 패권 경쟁에서 동맹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외교 행보. 그다음에 바이든 이분이 한 40년 가까이 상원의원하면서 계속 외교통만 있었잖아요. 네. 예. 좀 노련한 것은 군데군데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간 선거 의식하느라고 자기가 지금 인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한국 기업들 이용해서 경제 안보도 구축하고 일자리도 늘리려고 하는 아무튼 실속은 많이 챙긴 것 같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국력이 세져가지고 그래 미국 왔어? 그래 우리 보따리 줄게. 이게 좀 그래 끄덕끄덕 하다가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일단 키워드는 두 개네요. 경제와 안보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뭐 삼성 첫날 첫 일정지로 잡았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반도체나 한미 동맹 관련 이야기들 나오는데 중간에 와인 이야기가 좀 많이 터지고 있네요. 와인. 네, 와인과 와이너리. 전두환 와인. 예, 관련한 키워드가 4개 정도 보일 정도고요. 네. 감성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대 42로 네. 좀 성공적이었다. 예. 좀 한미 간의 신뢰가 좀 강화된 것 같다. 환영한다. 그렇지만 그 외에 좀 엉망이었다. 좀 망했다. 뭐 등등의 단어가 있는데 어쨌든 긍정이 좀 높고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두환 아들이 저기 미국에서 나파밸리에서 와인 네. 회사를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저기 가봤어요? 가봤죠. 저는 뭐 저기 대통령이나 예. 권력자들의 비자금 전문이어서 저희 가봤는데 네. 미국에 있는 그 뭐 정보기관 사람들도 이 와이너리는 이 와인 농장은 뭐 전두환 씨 거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전두환 그 삼남이었나요? 전재만. 재만 씨가 운영하고 그리고 장인하고 예. 같이 해서 장인 이름으로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뭐 전재만 씨 그러니까 전두환 씨의 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와이너리 구입 비용 자금 출처가 좀 미국에 있어서 쉽지 않은 모양이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뭘 묻지 않고 국세청과 검찰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아서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초기 이렇게 자금에서는 좀 수상한 자금이 좀 움직이는 경향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긴 한데 대체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거냐, 알고 올린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반응이 많고요. 거기에 더해서 바이든이 이제 1986년도에 상원의원 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전두환 씨 관련해가지고 사실 좀 비판했던 글이 함께 이제 올라오면서 네. 그 사람이 지금 그 아들의 와인 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좀 보입니다. 아니 뭐 알았겠어요. 내놓으니까 또 몰랐겠죠, 당연히. 지난 트럼프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회동에서는 독도새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와인이 좀 논란이 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화제가 된 거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올림머리 그리고 뭐 무슨 머리요? 반 묶은 머리 이건 또 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더라고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한 기사가 일주일이 아니죠. 정상회담 시작된 이후에 539건이 나왔어요. 기사가요. 예, 많이 나왔죠. 와.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메리드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아내 부인 잘 만났다. 네. 그리고 뭐 부인 뷰티풀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언급량 자체는 높지 않기 때문에 네. 기사가 좀 많이 쏟아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가 이제
65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약간 좀 뭐 이모저모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좀 많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두 얘기도 화제가 되고 자꾸 뭐 헤어스타일, 패션, 구두 이런 얘기가 그거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 패션 전문지 기사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뭐 여기 조중동을 비롯한 또 대중 뭐 일간 종합지에서도 써요? 중앙 일간지에서 많이 쓰고요. 그거를 또 포털에서 메인에 실어주는 게 저는 좀 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동그라미 땡땡땡 하는 화제성 스케치 기사 정도일 텐데 일간 종합지에 그런 걸 많이 쓴다고요? 기사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어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머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가? 기사 가치로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뭐 북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한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분석할 얘기로 게 좀, 많았죠. 네. 이번에 IFF라고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저게 뭔지 그리고 물론 그게 아직 구체 얼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이번에 우리 참가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했을 때 뭐 예상 효과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는 그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런데 뭐 전혀 없어요. 다른 얘기가 나왔죠. 다른 얘기가. 그런데 네. 구두 얘기. 저도 얼마 전에 샀잖아요. 아니요. 그 구두 말고요. 10년 전 그거 말고? 구두를 신고 네. 나왔다라는 게 또 이제 화제가 예. 됐죠. 예. 네. 뭐 젖은 구두를 뭐 해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된 구두인데 나도 더 구두를 잘 닦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93787님도 정상회담 관련 기사인데요. 아주 중요한 기사인데 연예인들 기사처럼 보도된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자, 구두 뭐 헤어스타일 지나가고요. 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흐름이 어떻습니까? 두 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가면 네. 둘이 비슷했어요. 네. 정당 지지도도 비슷했고 당신은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었죠. 새 정부가 잘할 것 같아. 어떻게 보셔? 그러면은 긍정 부정이 별 그 차이 오히려 부정이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랬는데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네. 제가 조금 전에 한 달 전이라는 것은 대개 한 4월 20일경의 조사고요. 예. 5월 20일 제가 소장으로 있는 KSOI에서 5월 21일 공동조사 TBS 1회도 조사했습니다. 지방선거 성격 어떻게 보세요? 국정 안정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53.5. 독주를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난 야당 찍고 싶은데 40.9. 한 12%포인트 차이 나죠.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에 부합하고 있는 것 같다. 51.4%. 아니다.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 39.6%.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오세훈 후보 찍겠다. 55.9. 약 56%입니다. 송영길 약 38%. 차이가 제법 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렇게 오세훈, 송영길 후보 말고 나머지 두 항목은 한 달 전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5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릴 게 네. 있는데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 분포를 보니까 나는 보수다 39%, 중도 31%, 진보 23.5%. 진보는 네. 저희가 TBS하고 1년 4개월 동안 쭉 조사해온 이래로 가장 낮은 권에 속하고요. 네. 보수 39%가 나온 것은 가장 높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의 정치적 발언 욕구가 굉장히 낮다. 좀 무기력감 같은 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실제 투표율에 어느 정도 나타날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네. 방금 여론조사 개요는 같지요? 네, 같습니다. 네. 저희는 KBS고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요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아주 잘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자, 이렇게 흐름은 가는데 빅데이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 상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 감성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군요. 어떤 좀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런 좀 관련된 기사들이 좀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플러스 4.18이 이제 5.18 죄송합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보여줬던 뭐 모습. 넥타이라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좀 네. 통합하고 협치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계신 것 같고요. 메시지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반응은 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울시장 이야기였네. 죄송한데 지금 너 선거 얘기로 예, 그냥 예. 넘어가도 근데 됩니다. 이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빼놓고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쪽의 후보들이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 빼고는 그러면 다른 데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물론 지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관심을 받는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근데 김동연 후보가 언급량과 관심도도 올라가면서 네. 키워드 안에서 부정적인 또 키워드가 없고요. 예. 계속 올라갑니다. 65대 3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네.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는 어때요? 김은혜 후보는 지금 안 좋아지는 게 최근에 이제 특혜 논란, 뭐 KT 관련한 네, 것도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5.18을 관련해서 막말했던 그 또 인사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네. 그런 게 이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부정 감성어가 지금 70%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직 뭐 접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언론의 관심이 이쪽 이슈로 터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부정 감성어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면 민심은 김동연은 약간 긍정적이고 네. 김은혜 후보는 조금 부정적인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헤럴드 경제 의뢰로 저희 KSOI가 지난 19일, 20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김동연 42.7, 김은혜 42.1. 어이구. 그러니까 0.6%포인트 차죠. 이건 뭐 첫조 박빙이네요. 거의 딱 붙어 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예.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한 6%가량 나왔습니다. 어이구 많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부동층 난 지지 후보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 이분들 9%고요. 9%면은 이 즈음에 선거 약 열흘 한 열 이틀 남겨준 즈음으로 조금 많은 편이지만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두 후보가 굉장히 붙어 있다. 그런데 김동연 후보나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지는 조사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PNR이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21일 이틀간 조사한 거에 따르면 경기도 주민 1,002명인데요. 김동연 37.8, 김은혜 45.7, 오차범위 밖으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죠. 강용석 5.1%로 나왔습니다. 두 조사 모두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제가 볼 때 경기도 선거가 지금 초미의 관심,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국힘 우세가 조금씩 보이니까 예. 오히려 초접전 양상이어서 더 관심이 쏠리는데 이곳에 남은 변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아들은 미국에 굉장히 뭐 유명하고 좋은 비싼 유학 보낸 김은혜 후보가 네. 나는 경기 맘이다. 네. 급식이나 교육 살리겠다는 그게 조금 논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의 티켓 파워. 예. 이재명은 경기도 아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최근에 조금 과연 그러나 이런 것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이 강한 것이긴 하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각 당의 지지층이 언제 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느냐. 자, 민주당이 대표주자고요. 대선 후보였습니다. 간판이고요. 최고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난 주말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인천 계양을 까봤더니 정치 신인한테 밀리더라 그런 조사도 몇 개 나왔어요. 몇 개가 나왔죠.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곳에 자세한 로우 데이터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일단 보정치는 선관위에서 권유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는 다 들어와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조작이나 일부에서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네. 적어도 룰은 지키고 있고 에버리지 그 정상 범위 내에는 다 들어 있는 것이다. 민심이 조금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분명히 네.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 그다음에 네. 이재명 이름값으로만 이게 한 열흘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꽤 앞섰었는데 네.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온다. 근데 변화 폭이 생각보다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경인일보가 모노 리서치라는 곳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이틀간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출시했습니다. 대개 상당히 많이 했네요. 국회의원 선거가 대개 한 500명쯤 네. 합니다. 근데 네. 요즘 채우기 쉽지 않은데 네.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재명 46.6, 그다음에 윤형선이라고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네. 이분 46.9. 그래서 0.3%포인트니까 뭐 실은 똑같다고 해도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쫓아왔어?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초박빙이네요. 네. 이재명 티켓 파워, 이재명에 대해서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근데 있습니까? 확실히 일주일 언급량은 이재명 후보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까 뭐 2, 3만 건인데 여기는 36만 6천 건이니까 네. 관심도는 사실은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 안에 이제 보니까 사실은 뭐 아직도 뭐 범죄다, 뭐 욕하다 이 이야기 들리고요. 그 중간중간 부정어 중에 이상하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 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섞여 있네요. 그래서 31.6대 65.3인데 65%의 부정 감성어 중에 20% 이상은 지금 여론조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네. 좀 여론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벤치,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검색어도 많이 나옵니까? 그런 키워드는 지금 크게 보이진 않네요. 자, 그렇습니다. 산물 같군요, 그건. 자, 청와대 그리고 또 열린음악회도 있었어요. 청와대 개방도 하고. 네. 청와대 관련돼서는 어떤 빅데이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한 8만 건 정도 되는데 역시나 열린음악회라는 이야기가 이제 연관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개방이라든지 뭐 별장 뭐 등등의 단어들이 쭉 보입니다. 관련해서는 감성어가 41대 55. 네. 당첨이 돼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봤더니 관리가 잘 돼 있더라. 좀 이번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는 것 같다더라. 그리고 이게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네. 이런 키워드가 한 41% 정도 있고요. 논란이고 혈세 낭비고 너무 개념 없고 이거 너무 지나치다 권위적이다 이런 단어가 한 55% 정도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까?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없습니까? 손흥민이 오늘 새벽에 넣었는데 언제 조사를 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좀 해주세요.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매우 좋다 이런 거. 예, 예. 형으로 모시고 싶다 이런 거 남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이런 얘기할 거 한번 거고. 물어볼게요. 손흥민과 주진우 중에 누가 더 좋냐 아이고, 이런 거 물어볼게요.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또 폭발했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는 제가 지금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 네,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조사는 제가 개별적으로 근데 아무튼 이거 굉장한 거죠. 친구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거. 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지금 축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몇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 다 네, 됐습니까? 끝나가지고 저 혼자 가서 할게요. 제가 축구를 제가 한 20여 년 좀 아세요? 네, 열심히 보고 제가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여론과 민심 읽어봤습니다. 이강윤 그리고 전민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은 득점왕이었습니다. 득점왕. 애교왕도 맞는데요. 네. 4215님 애교도 만점인 득점왕 손흥민 선수 축하합니다. 0232님 소니 덕분에 더위 스트레스까지 날렸습니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2022년 한국전력은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